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예고한 대로 CPM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목놓아 외쳤던 CPM 왜 중요한지 이 영상에서 다 털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CPM의 기원부터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역사 시간이라고 패스하지 마시고 이걸 알아야 원리를 이해하십니다. 옛날에 배너 광고라는 것이 처음 탄생할 때 창조자들은 과금 방식을 고민했습니다. 그때의 과금 방식은 CPC였습니다. 즉 유저들이 클릭할 때마다 광고주에게 광고비를 빼가는 형태였죠. 그때는 그래도 됐습니다. 당시 배너 광고의 평균 CTR이 40%가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창조자들은 아주 중요한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광고에서 노출이 가장 기본적인 지표임은 알겠는데 노출이 어느 수준까지 가야 다른 데이터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를 말이죠. 그들은 열심히 고민했고 몇 개의 노출이 되었을 때 신뢰할 수 있는지의 기준을 마련했죠. 그 값이 1000이었고 영미권에서 탄생한 개념이기 때문에 라틴어에서 그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마치 동북아시아가 한자 문화권이라 단어를 만들 때 한자로 단어를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리고 이 개념을 추후에 과금 방식으로 도입한 사업군이 있었으니 바로 포르노 업계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알쓸범잡에도 나왔었습니다. 미국의 광고 개발 업계에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광고 노출 기법을 알고 싶거든 포르노 사이트를 들어가라. 또는 유튜브의 광고 개발 부서는 포르노 사이트에서 영감을 받는다. 이런 농담들이죠. 영상 시작할 때 나오는 광고, 영상 중간에 나오는 광고, 영상이 끝날 때 나오는 광고, 영상 하단에 뜨는 광고, 채널명 근처에 뜨는 광고, 영상 목록에 나오는 광고 등등 거의 모든 영감을 정말 여기서 받아온 것 같죠.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타 국가에서는 엄청난 사업군입니다. 시밀러웹이라는 전세계 트래픽 순위를 보여주는 솔루션에서도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매우 높은 순위를 자랑하고 있는 업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트래픽이 몰리니 당연히 광고가 붙을 거고 그들은 늘 발전된 광고 과금 모델을 연구하죠. 그런데 욕구만 충족하고 나가버리는 이용자들이 광고를 클릭하지 않자 광고주들로부터 수익이 줄어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노출당 과금, 즉 CPM을 선택했습니다. 클릭하지 않고 보여주기만 해도 과금이 되니 너무나 좋은 방법인 거죠. 전 세계에서 온라인 광고 업계의 최첨단을 달리는 포르노 업계에서 받아들이니 다른 광고 매체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이 바로 구글이었습니다. 구글은 심지어 머신러닝까지 겸비했죠. 과금 기준을 CPM으로 맞추고 적절한 타겟을 찾고 심지어 유튜브 사업은 포르노 업계와 매우 높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구글은 머신을 활용하여 최적화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구글의 광고 시스템을 따라 탄생한 플랫폼이 있었으니 바로 메타. 두 매체는 근본적으로 머신러닝을 사용하고 과금 방식을 CPM으로 채택하며 최적화를 노출 1000회로 잡기 시작했습니다. 즉, 노출이 1000회 이상이 되어야 다른 지표들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초창기 온라인 광고의 판단 기준을 세웠던 그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CPM을 통해 우리는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현대 광고 시스템의 과금 기준은 CPM이고 최적화 역시 CPM에 맞춰 진행된다. CPM의 기준은 노출 1000회이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들의 기준은 노출 1000회가 발생한 후의 데이터다. 어렵지 않죠? 그럼 우리 마케터들은 CPM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많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겠습니다. 먼저 판단 예측의 근거가 됩니다. 앞에서 말했죠. 최적화가 CPM에 맞춰서 이루어진다고요. 그 기준이 노출 1000회라고요. 그럼 노출 1000회 미만인 상태에서 발생한 지표는 믿지 말아야 하나요? 네, 의미 없습니다. 노출이 1000회가 안 됐는데 전환이 없다고요? 문제 없습니다. 노출 1000회가 되어도 전환이 없으면 문제일 수 있죠. 왜? 예를 들어 CPM이 3만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말은 노출 1000회가 되려면 3만원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객단가가 3만원인 제품을 판매했어요. 그러면 로아스 얼마죠? 100%죠? 노출 1000회인데 로아스 100%, CPS 3만원. 대망한 겁니다, 이거. 추후에 CPA 편에서 풀겠지만 완전 폭망한 거예요. 왜냐면 마진 회수를 못했으니까요. 이번엔 반대로 보겠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전환이 3개 나왔어요. 노출 1000회에 전환 3, 객단가 3만원. 그러면 로아스가 300%죠. CPS는 만원이에요. 아까보다 성과가 좋은 거죠. 산술적으로 예측했을 때, 그리고 정말 간단하게 예측했을 때 우리는 노출 1000회일 때 대략 전환이 3개가 나오는군. 그러면 노출이 2000회일 때는 전환이 6개가 나올 수 있겠군. 그러면 CPM이 3만원이니까 노출수를 2000까지 늘리려면 인예산을 6만원까지 올려보면 되겠군. 이라는 사고가 가능한 거죠. 광고는요, 이렇게 컨텐츠로 하는 돈놀이에요. 돈을 얼만큼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립니다. 그러니까 노출수 보세요. 그리고 CPM을 확인하세요. 그걸로 인예산을 잡는 겁니다. 캠페인 목적은 반드시 전환이어야 됩니다. 왜 전환으로 해야 하는지는 다른 영상에서 풀게요. 오늘은 일단 CPM만 알고 넘어가시죠. CPM은 미래의 예산 설정을 반영합니다. 계정 전체의 전환 캠페인 CPM이 얼마냐에 따라, 그리고 앞선 단계에서의 대략적인 노출당 전환율이 어떻느냐에 따라 우리가 목표로 하는 매출액이나 CPA, 로아스를 맞출 수 있냐 없냐를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인예산을 얼마로 설정할 수 있는지도 확실히 정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그 기준은 노출수 1000. 그렇다면 인예산은 얼마가 되어야 한다? 최소 CPM과 유사한 예산입니다. CPM이 그간 35,685원이 나왔다면 인예산은 최소 36,000원이 되어야 하죠. CPM은 업계마다, 업종마다, 계정마다 다 다릅니다. 따라서 얼마로 설정하세요? 이건 없어요. CPM의 배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인예산은 그러면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네요. CPM 곱하기 N. N은 배수를 의미해요. 4배수, 6배수, 8배수 이런 식으로요. 목표하는 매출액과 연동한다면 더 좋겠죠. 로아스로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아직 CPA의 개념을 여러분들께 제대로 말씀드리지 않아서 로아스를 예로 말씀드리면 이득이 되는 로아스 구간이 350%라고 가정할게요. 근데 CPM이 25,000원이에요. 객단가는 5만원입니다. 그러면 노출 1000회당 전환이 몇 개가 나와야 목표 로아스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계산해 봅시다. 먼저 소진 금액이 얼마죠? CPM이 25,000원이었죠. 그러면 소진 금액도 25,000원. 최소 로아스가 350%라고 했죠. 그러면 25,000 곱하기 350%겠네요. 그러면 나오는 답은 87,500원이네요. 그렇다면 객단가가 5만원인데 나와야 되는 매출액이 87,500원이에요. 식을 만들어 보면 5만 곱하기 X는 87,500. 그렇다면 X의 값은 87,500 나누기 5만 1.75가 나오네요. 그렇다면 노출 1000회당 최소 나와야 되는 전환은
1.75개입니다. 반올림 때려서 노출 1000회당 전환 2개가 나와야 한다 이거죠. 쉽죠? 예측과 판단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CPM을 바탕으로 목표로 하는 매출액과 그에 따른 일 예산 설정, 이걸 하는 과정에서 고등 수학이 들어갔나요? 대학 수학이 들어갔나요? 중학 수학이 쓰였습니다. 1차 방정식, 앞으로 제가 유튜브에 푸는 내용은 거의 1차 방정식과 비례식 위주로 돌아갈 겁니다. 재밌죠? CPM의 역사와 최적화 기준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예산 설정과 최소 예측 전환까지 갖고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선 부분에서 노출 1000회당 전환 N개의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케터는 판단을 내릴 때 절대로 절대지표, 절대값으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무슨 값? 네, 바로 상대지표, 상대값입니다. 상대지표, 상대값이란 무엇이냐? 뭐긴요. 퍼센트값 아니면은 CP땡 값이죠. 즉 계산을 한번 하고 나온 결과값입니다. 절대값으로는 절대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유가 뭐냐? 이게 높은지 많은지 안 높은지 적은지 판단이 안 서서 그래요. 예를 들어 전환이 20개가 나왔습니다. 이거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바로 판단이 되나요? 그런데 전환 20개에 전환율이 0.4%가 나왔어요. 이건 아시죠? 대망했다는 걸. 이처럼 절대값으로만 판단하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뭐다? 상대 지표로만 판단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 노출과 CPM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클릭을 기반으로 하는 전환율이 아니라 노출 1000회당 전환율을 구하시면 됩니다. 앞선 예를 가져와서 우리가 아까 노출 1000회당 전환 2가 나와야 괜찮다라는 것을 알았죠. 그러면 2 나누기 1000 곱하기 100은 0.2%네요. 그러면 만약 일별로 우리가 광고에서 이익이 났는가 안 났는가를 판단할 때 제일 먼저 보면 되는 쥐표는 바로 노출 1000회당 전환율, 즉 0.2%를 넘었는가 안 넘었는가, 이것만 보면 대략적으로 나머지 부분들을 한 번에 알 수 있겠죠. 하나도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CPM을 보고 판단하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광고 캠페인의 목적을 전환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환으로 설정해서 나온 CPM 값이어야 방금 판단의 기준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CPM이 낮으면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CPM이 늘 낮게 나올 수 있는 캠페인 목적인 트래픽과 도달로 하면 유리하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큰일 납니다. 돈과 시간을 모두 버리는 생각이에요. 부 캠페인 목적은 전환보다 어퍼 퍼널에 위치해서 전환이 즉각적으로 잘 나오질 않을 겁니다. 즉 우리는 전환을 즉각적으로 바라는 마케터들이기에 로우 퍼널에서 CPM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 개념을 강의에서 설명하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질문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 우네님, 암만 그래도 클릭이 없으면 전환도 없죠. 자꾸 노출만 보라뇨. 말이 안 돼요. 라고요. No! 절대 아닙니다. 왜냐? 요새 한국 유저들의 행동이 매우 많이 바뀌었습니다. 광고 보고 눌러서 바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전 영상에서 배웠던 간접 전환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주 특이하지 않은 이상은요. 전환 캠페인이 존재하는 매체에서 간접 전환으로 잡히려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네, 결국 검색 광고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우 퍼널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노출이 발생했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해진 것이죠. 왜일까요? 우리의 머신러닝들은 전환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전환이 잘 일어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광고를 보여주니까요. 그래서 노출량이 중요해진 만큼 검색량도 역시 함께 중요해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제가 앞서 말한 조건을 꼭 지켜야 하나요? 그냥 도달 캠페인으로 전환 캠페인에서 쓰는 만큼 부으면 안 되나요? 였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바로 앞 질문의 답변처럼 어퍼 퍼널에 속하게 되면 머신러닝이 전환을 잘 일으킬 사람보다는 그냥 광고를 잘 보는 사람, 그냥 클릭을 잘 하는 사람, 구매를 잘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음. 이런 사람들에게 노출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사이트의 픽셀은 구매를 잘하던 사람들이 아닌 클릭 잘하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지겠죠. 추후에 머신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방향성으로 접근해서 풀퍼널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돈이 많으시면 그렇게 하시고요. 풀퍼널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퍼퍼널 운영하기도 벅찬 대부분의 중소규모 회사에서는 힘듭니다. 아시겠죠? 이 외에도 질문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네, 그거는 댓글에 적어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했을 때 메타, 구글과 같이 머신을 활용하는 광고 매체에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 CPM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케터 여러분들,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개념들에서 조금 어색하게 다가올 수 있는 개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개념을 깨닫고 데이터를 읽는 눈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바뀌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문에 이 영상에서 나온 것 전부 다 숙지하시고 업무에 투입하셔서 레벨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마케팅 랩업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